예, 문정림 의원입니다. 19대 국회 전체 법안 중에, 발의된 법안 중에 복지 법안이 1, 2를 다룰 정도로 많은 법안이 제출되었고, 또 19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또 많은 안건을 다루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는 법안 소위위원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법안에 의결된 법안의 결과 하나하나가 현장에서 미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좋은 효과가 발휘되도록 하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또 국회와 정부의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의결사항은 아닌데요. 의결사항 아닌 그 법안 소위 과정에서 논의됐던 법안에 관한 내용이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명 전공의 특별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전공의 특별법의 취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필요성이 왜 대두됐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있는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법안에 담겨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소위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장관님께도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모든 법안은 이 법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도와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이 이 법의 주요 핵심인데, 전공의 정원은 계속 감축해 왔습니다. 그러면 전공의 정원을 계속 감축해 왔는데 개별 전공의 수련시간을 단축하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적정 전공의를 늘려서 전공의 확대를 해서 공백을 메울 것인지, 전공의가 아니면 대체 인력, 호스피탈리스트라고 하는 당직이 제도를 비롯한 대체 인력, 전문의를 확보할 것인지,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병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법에는 국가의 책무를 여러 방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국가의 지원이 따라야 되는데 원안에는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발의한 김용익 의원과 복지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다로 바뀌었고요. 항목도 전공의 육성과 수련 평가에 관한 것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제한적으로 당겨서 수련 평가는 기존에 하던 것이고요. 전공의 육성도 기본 전공의 육성은 하던 것입니다. 추가적인 필요한 사안의 항목을 넣지 않았습니다. 수련기간 단축에 따른 필요한 전공의 확보 예산 혹은 대체 전문의 인력 확보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박으셔야 되고 지원한다로 해야 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의결 과정에서는 전체 소위 의원님의 의견이 반영되겠지만은 그 부분의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신고. 복지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명시화된 것은 이게 안 지켜졌을 때 신고를 통해서 벌칙 조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장관님께 굉장한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사제 간의 신고가 가능하냐? 그리고 전공의 개인이 과연 신고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전문의가 돼야 되는데 수련 과정에서 개인이 신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비밀 보호가 있었지만은 만약에 전공의 신고를 하려면 전공의 단체를 법정화하지 않으면 개인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제관계가 무너진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면 단체를 통해서 장을 한다. 상징적인 의미지 개인이 개인을 사제관계를 고발하는 것을 의협의학회가 의원실과 발의했고 복지부 수정안에도 그것을 담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장관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산 지원에 대한 확실한 의무 조항과 적절하지 못한 신고 체계를 담은 것, 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전공의 보호를 위하면 전공의 단체를 법정화해야 된다는 것, 또 그렇다고 하니까 김용익 의원께서는 신고를 빼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체계를 통해서 할 것인지, 벌칙이 능사인지, 벌칙 부분을 과태료로 낮췄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는 이 법안의 취지에 동감하고 이 법안이 그냥 단지 듣기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회와 정부가 책임을 지는 필요성 있는 답변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답변해 주시고요. 사실 저는 30일 날 법안 소위가 있습니다. 장관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출석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사제간에 신고를 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받으셨는지, 신고를 하려면 단체를 통해서 개인과 개인이 아닌 공적인 역할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그래도 낫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는지, 신고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그 대안은 무엇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예, 장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두 번째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신고 관련 조항은 어저께 아마 삭제가 하기로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뭐 수련 환경 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보완을 한번 저희들이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적해 주신 문제, 수련 시간 단축에 대한 문제. 이것도 저희가 지금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아마 유예 기간을 2년을 두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2년 동안에 또 노력을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지금 다시 전공의수를 늘리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 하스피탈리스트는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충분할지 모르지만 일단 급한 대로 보완하는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추가로 다른 대안을 또 마련해 보겠고, 지원에 대해서는 우선 건강보험 이 재원도 일부 활용을 해서 수가화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이 예산도 결국은 투자가 지원이 돼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30일 날 법안 소위 10시에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정식으로 장관님 참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구체적인 답변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어제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감히 장관님을 오시게 했을까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제대로 보고된 거냐? 신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바쁘셔서 세세한 조항은 모른다. 다만 내용은 알고 있지만 세세한 조항 모른다. 그러면 제가 처벌 조항과 예산 알고 계시니까 세세한 조항 모른다고 했거든요. 처벌은 이 법을 실효화하기 위해서 처벌과 예산은 기본 요건이거든요. 근데 세세한 조항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구체적인 답변이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30일 날 법안 소위에 이 전공의 특별법을 재논의할 때 반드시 참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